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왜 할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자금이 2, 3억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올해요.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 건물을 산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5.6%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란 이야기를 안 하고 집합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의 거래량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20대와 30대 매수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유독 늘었다는 점입니다. 20대의 주택 구매가 다른 세대보다 엄청나게 급증한 이유는 과거의 학습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자녀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3급지에 살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한 9억에서 10억 합니다. 근데 내 친구네 부모님은 1급지에 살아. 아파트 가격이 한 40억 정도 해요.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났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금액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자산의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대출이라를 받아서 특히 서울 안에서 중요 요충지에 내 집을 사야겠다라는 경험이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특징은 1순위가 바로 집주 근접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들이요, 자녀 세대에 대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직장과 편의시설 등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시대 차익을 어느 정도를 보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성향들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 더 많이 모이는 것은 이 전 세대를 불문하고 양극화 시장에서 정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양극화 시대에 똘똘한 한 채를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 틈새 투자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날 1시에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4월 30일 마지막 특별 세미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 하는 마지막 특별 세미나는요, 저와 황태현 부대표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1부와 2부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 격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갈아타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대선 전후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이 양극화 시장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4월 30일 날 저와 황태현 부대표가 여러분들께 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내용이 참 괜찮았다 그러면 응원의 댓글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요, 다가올 20년, 30년 후에 미래는 양극화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70%, 80% 이상 되는 부동산들은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럼 살아남은 10%, 30% 정도 되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 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반포가 50억, 60억인데 맞습니다. 그 시세가 엄청나게 저렴한 시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폭락과 폭등 그 중간 어디쯤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지역과 지역의 양극화,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역과 집이 모자라서 전세도 구하기가 힘든 지역, 아파트와 아파트의 양극화죠. 그죠?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미친 듯이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정고점 이후 하락 이후에 아직도 빌빌 기는 아파트가 있고, 또 아파트와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빌라라는 상품은 아파트에 대적할 수가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서울에 있는 중상급지에 있는 빌라들은요, 이미 아파트의 가격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의해서 물건의 희비가 갈리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빌라와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조차도 놓기도 힘든 빌라, 그리고 내놓은 지 1년, 2년이 지나도 절대 팔리지 않는 빌라가 있는 반면에
자고 일어나면 수억씩 오르는 빌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빌라라고 하죠. 소득도 마찬가지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로 앞으로 10년 안에 일자리의 70% 이상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수익을 내기가 점점 힘든 세상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양극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 방법으로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별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지, 2급지, 3급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1급지의 샘플로 갖고 온 아파트는요, 레미안 대치팰리스입니다. 그리고 2급지는 마용성의 대명사, 그 중에 대장격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3급지는 노도광, 금광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 중에서 창동 역세권 개발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를 갖고 왔습니다. 모두 30평대 동일 평형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흐름들을 보면요. 이 세 개의 아파트가, 이 세 개의 지역이 각각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지 대미안 레치 팰리스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다가요. 2022년도에 추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한 다음에 전곡점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전고점을 뚫고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아파트다. 1급지 아파트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자, 2급지입니다. 마레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5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같은 해 2022년도에 추락을 맛보죠.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2023년 전고점을 찔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냐? 전고점과 똑같은 금액대에 와 있다. 반면에 상급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미친 듯이 가격 상승하고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이 포인트는 모두 다 2022년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추락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추락을 하는 전고점에 훨씬 못 미치는 시세입니다. 북한산 아이파크의 현재 시세는 2020년 시세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냐? 과거 4년 전 가격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1급지와 2급지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진 않더라도 과거의 전고점까지는 이 친구가 따라갈 수 있느냐도 사실상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1급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2급지는 지금 전고점과 유사한 금액대까지 올라왔다. 3급지는 전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시세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급지 아파트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1급지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천정을 뚫고 있다. 이 친구들은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1급지만큼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장을 눈여겨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시세와 평당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는요, 지금 현재 시세는 한 45억 정도 가고요. 평당가로 따지면 무려 1억 3천입니다.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지금 시세는 한 21억 정도 가고요. 평당 한 6천만 원 정도 갑니다. 북한산 아이파크는 시세가 한 9억 5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억에서 많이 추락을 한 거죠. 평당 2,800만 원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3급지에서 2급지로 넘어갈 때 약 2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급지에서 3급지로 넘어갈 때도 약 2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이 2배인 거지. 이 2배의 크기가 3급지에서 2급지로 넘어갈 때는 약 10억 정도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요. 2급지에서 4급지로 넘어갈 때 최소 25억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2배라는 크기가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건 뭐냐면 특정 지역에 특정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통화량도 그에 비해서 늘어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돈의 크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평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일 때도 넘어가는 데는 2배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2천과 6천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평당 2천만 원에서 평당 4천만 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얼마? 2배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천에서 1억 3천이니까
범접할 수 없는 크기의 2배가 되어버렸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배라는 기준점은 같겠지만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시세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레프가 30억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레미안은 60억을 가니까 지금은 20억, 25억이 필요하지만 또 30억이 필요한 시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시세가 45억 정도 가고 평당 1억 3천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어마무시한 이 아파트가요. 과거 몇 년 전에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언론을 의지하고 정부의 정책을 의지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요. 일단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1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눈앞에는 지나가는 그냥 열차일 뿐입니다. 절대 그 열차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입니다. 2016년도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때는 붙어 있죠. 자, 매매가가요. 14억 5천이고 전세가 13억이니까 갭이 1억 5,500입니다. 이때 당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9.3%였다. 예. 자,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사이클을 봅니다. 이 사이클을 보면서 누구나 이 추락할 때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락장에 구입을 해야지 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하락장에는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사냐? 항상 이 타이밍에 삽니다. 많이 오르는 장에 남들이 같이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나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정책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정도 2016년이면 불과 몇 년 전인데요. 그때 당시 빚을 내서라도 사실상 이 아파트를 1억 정도를 갭 투자를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14억짜리가 45억이 됐으니까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요, 갭이 25억입니다. 1억 5천 갭으로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얼마? 25억이니까 투자 금액이 2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죠? 14억짜리 매매 가격은 40억 7천, 그리고 전세는 15억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거는 45억 정도 한다. 무슨 얘기냐? 2025년 4월 달에 실거래가가 40억 7,500이 찍혔습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실거래가가 40억이었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매물이 얼마에 나오고 있다? 45억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도 15억 7천이었던 게 지금 전세가 19억에서 20억이 나옵니다. 얼마? 불과 며칠 만에 전세 가격이 무려 5억이 올라가서 나온다. 전세가와 수반돼서 움직이는 것이 매매가율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5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매매 가격을 5억을 올려서 내놓습니다. 자, 이 상급지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노원구나 창동 쪽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5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한 달에 5억이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폐라는 게 지갑에 있을 때는 1급지에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어도 100만 원입니다. 상급지로 그걸 지하철 타고 가서 100만 원이 있어도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을 때 같은 기간에 1급지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3급지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의 결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에 5억이 오르냐 한 달에 5억이 오르냐의 차이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처럼 1억은 아니지만 잘하면 틈새 투자 시장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4월 30일에 진행하는 마지막 특별 세미나 100분 정도를 모시고 하는 특별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수반돼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하반기에 엄청난 폭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4일 전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4일 전에 서울시 2차 폭등 온다. 당장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영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세가율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요. 저는 여름장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들어가면서부터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물도 없지만 지금 전세가율 상승되는 걸 보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5일 전에 올린 거네요. 4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에 올린 이 서울 2차 폭등장 온다라는 영상도 꼭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상급지의 부동산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일단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승폭이 작다.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회복력이 상당히 더디거나 회복 자체를 못하고 있다. 한번 다운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위기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죠? 웬만한 거에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위기에 약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상급지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급지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1급지, 2급지에서 1급지로 갈아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평생 대를 이어서 살 집으로 인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30억에서 40억 혹은 6, 70억 이상 돈이 투자되는 집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2년 실거주하고 시세 차익하고 단타 치고 나와야지 이런 분 없습니다. 이거는 대를 물려주는 집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진입한 사람들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급지의 매물은 계속해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매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면에 2급지와 상급지 안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1급지로 갈아타려고 하시고 있고 또 1급지 자체에서 상중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급지에서 더 큰 최상급지, 1급지 안에서 또 1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1급지 부동산이 상승폭이 크고 회복력이 빠르고 위기에도 강하지만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과 급매물이 없다라는 점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형 지정, 해제, 재지정을 거치면서 상급지 부동산의 인기는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세에 집착하면 방향성을 묻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보면서 갭이 1억밖에 안 되고 전세가율이 89.3%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나락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절대 이 금액에 투자를 못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치동이라는 입지를 믿고 강남이라는 입지를 믿고 대치동에서 앞으로 향후에 대치 레미안 팰리스만한 신축 아파트가 나오려면 10년 혹은 20년 이상 걸릴 것 같아. 얘가 앞으로 대장주로 자리 잡을 것 같아 라는 시장의 안목을 보는 확신이 있었다면 투자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만 보면 방향성을 읽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흐름을 보는 대신에 가격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방향성과 흐름을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세에 집착하지 말고 방향성을 봐야지 된다. 시장의 방향성은 뭐다? 7대3 사회다. 70%의 부동산은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부동산으로 많이 남을 것이고 30%의 부동산은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갈 것인데 이 30% 안에서도 또 상중하로 나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우리 자녀 세대까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떠난 기차는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기차에 미련을 갖는 것 역시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요인이 있죠. 제가 저 아파트를 분명히 10억에 봤는데 20억이야. 난 못 사. 이러면 평생 못 사는 겁니다. 그게 30억이 되면 또 못 사는 겁니다. 그죠? 떠난 기차에 여러분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이 새로 들어오는 기차에 내가 이번 기차는 반드시 올라타겠다라는 여러분들 신념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번에 들어오는 기차는 마지막 기차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급지 갈아타기라든가 상급지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플랫폼에 들어오는 열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통화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통화량이 증가를 하더라도 특정 지역만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급지의 양극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통화량 무슨 소리냐?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통화량이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월별 시중 통화량 추이를 보면요. 2024년 2월부터요. 2025년 2월까지니까 최근 1년 동안 통화량 추이입니다. 자, 2024년 2월 1년 전에 통화량이 3,929조였다가 지금 현재 4,229조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 시중의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냐? 무려 299조가 늘어났습니다. 반올림하면 거의 한 300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죠. 자, 이 말은 전체 통화량의 5에서 7% 정도에 해당되는 통화량입니다. 그죠? 그럼 무슨 뜻이냐? 1년에 5에서 7% 정도의 통화량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내 돈의 가치가 1년에 5에서 7% 정도 계속해서 하락한다. 반면에 자산의 가치는 5에서 7% 이상으로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보다 클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돈의 하락폭도 그거보다 클 것이다.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파트 시세로 확인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20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40억이 됐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2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급지 어떻게 진출해야지 되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양극화 시대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선별투자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일까요? 그렇죠. 기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다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레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상 사용 가치가 엄청나게 훌륭한 아파트지 마레프가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훌륭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치동과 여러분들 잠실 두 군데를 비우기하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대치동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잠실에 있는 지금 현재 잠실중흥 5단지가 며칠 전에 36평형이요. 한 42억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잠실과 대치동과 시세가 같다. 평당 1억 3천 4천 정도 한다는 건 뭐냐면 잠실중흥 5단지 같은 경우는 대치 레미안 팰리스에 비해서 뭐가 높다? 미래 가치가 높다. 대치 레미안 팰리스는 사용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높은 우리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집중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말썽이 많습니다. 왜? 중간에 포기하는 데도 많고 공사비 때문에 분쟁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공사비가 앞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되고 이 분담금이 증가되면 사실상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안에서 뭐가 이 양극화라는 게 실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요. 40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억 정도를 갖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 시세가 10억인 동네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40억인 동네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40억인 동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액 투자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매매 가격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쏠림 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사비는 동일하잖아요. 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공사비는 똑같고 40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공사비는 똑같습니다만 여기에 변수는 뭐예요? 시세라든가 가격입니다. 시세와 가격이 다르다면 같은 공사비를 주었을 때 조합원들의 돌아가는 수익률이 높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에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던 재건축 투자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 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을 갖고 있으면 이 6억 갖고 가장 입지가 좋은 가장 성능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양극화 시대에 재개발 재건축 대표님 어떻게 투자해야지 되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어저께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무조건 성공하는 8가지 재개발 빌라 투자 조건입니다. 특히 빌라라는 것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투자를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도 양극화라 그랬잖아요. 10년 묶이게 됩니다. 절대 팔 수 없는 빌라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를 살 때 제가 이 영상에 올린 8가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제가 엊그저께 올린 영상이니까 꼭 30분 정도 되니까요. 한번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프닝 때 빌라보다 못한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담받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님, 제가 얼마 있는데요. 아파트 사야지 될까요? 빌라 사야지 될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예상 외로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왜 할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자금이 2, 3억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한 2,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냐?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지역,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중상급지 이상이 되는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를 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역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라면, 소액이라면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은 물건에 집착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시세에 다시 집착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를 사겠다는 건 뭐냐면 아파트보다 최소 4배, 5배 이상 좋은 입지를 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살 것인지 지역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왜냐?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용산이요. 이 동네 때문에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용산국제업무지구 전면에 있다 그래서 용산 정미창 전면 1구역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용산 전면 1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재개발해 주겠다라고요. 우리나라의 대규모 굴지의 건설사들이 서로 입찰을 나서겠다고 난리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강력하게 애정을 보이는 게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입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은요, 세대당 이주비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억을 제시합니다. 와, 엄청나죠, 여러분. 근데 여기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이 아파트존이 아닙니다.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전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옆에는 뭐 서밋 프루지오도 있고, 센트럴 파크도 있고, 해링턴 플레이스도 있고, 호반 서밋도 있고요. 뭐 더 센트럴도 있고, 뭐 GS 타워, 아모레 퍼시픽 등 많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서부 이천동이 있고 한강변이 있죠. 그러니까 전 세대는 한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부 세대는 한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맞닿아 있죠. 이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입니다. 보시면 심란하죠. 보시면 이 용산역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고 동네가 이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라든가 단독 다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빌라 갖고 계신 분들, 빌라가 한 세대, 두 세대인가 보다. 이거는 그죠? 이런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주택 옛날에 평당 얼마였을까요? 한 10년 전에 한 1,000만 원 하지 않았을까? 1,500, 2,000 정도. 어쨌거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거 빌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얼마 주겠다? 이주비를 무려 2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급지 재개발의 힘입니다. 엄청나죠? 이 자리에 사업비만 24조입니다, 여러분. 지상 6층에서 지상 3층, 8층까지 공동주택 777가구인데요. 지금 이게 뭐 한 1,300가구까지 또 뭐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스카이라인 엄청나죠. 그죠?
앞에 서부인천동이 약간 가로막고 있는 단점은 있지만 한창 엄청납니다. 뒤에 용산국제 업무지구를 등지고 있어서. 자, 보시면 요런 아파트들입니다. 이게 전면 전기창 1구역의 옛날의 조감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엄청나죠. 실로 엄청납니다. 자, 이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면 얼마냐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매물이 제가 오늘 지금 막 영상 찍으면서 검색해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전면 정비창 1구역 박 3개짜리 빌라가 36억 50억입니다. 요 동네인 거죠. 요 동네. 그렇죠.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누군가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한 번쯤은 권유받았을 법한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도 2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이게 몇십 년 전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다? 36억에서 50억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파트가 얼마까지 갈까요? 최소 40억을 갈 겁니다. 얼마만 있었으면, 2억에서 3억만 있었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치 레미안 팰리스를 전세 끼고 1억 5천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기회와 같은 동일한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라는 거죠. 아까 그런 썩은 주택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다른 데는 입찰도 안 하는데 이 지역은 시공사들에서 이주비를 세대당 20억씩 준다고 하니까 그 이주비 받아서 20억짜리 뭐 하면 되지? 아파트 또 사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도 비과세. 이주비 20억을 받아서 한 20억짜리 주택도 비과세가 되겠죠.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게 되면 1타 2피를 노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2억에서 3억 투자로 금세 100억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사실상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뭐 사기를 뭐 제가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아무나 못하냐? 아무나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 안 하고 부동산 투자만 해야죠. 여러분은 일할 수 있는 사람 편에 쓰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사람 편에 쓰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엔 서울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서부에요. 8천 가구 재개발 탄력받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파 1구역 같은 데는요, 시공사가 7군데나 모였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은 시공사 입찰조차 안 하는데 이 청파 1구역은 7곳이 모였습니다. 서울역 주변에요. 8천 가구 정도의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파 1구역, 청파 2구역, 서계동, 공동 6구역, 7구역, 8구역입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기가 서울역이죠. 이게 서울역이고 이게 만리제길입니다. 서울역 주변에 서계동과 청파동과 공덕동에 해서 한 8,000세대 정도의 재개발이 이번에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청파동 같은 경우는 5,000대부터 투자를 시켜드렸으니까 서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동도 마찬가지고. 불과 그게 6, 7년 전입니다. 6, 7년 전에 5,000 정도 투자를 시켜드렸고 한 5년 전, 4년 전에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투자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분들도 계셨겠죠. 자, 그 동네에 그렇게 빌라가 많은데 재개발 되겠어요? 못 믿으면 못하라는 겁니다. 뭘 못 믿냐? 입지를 못 믿는 거죠. 그죠? 입지를 믿으셨다면 위쪽에는 요 서울역이 개발되고 아래쪽은 용산이 개발되고 용산역이 개발되고 어쨌거나 이 라인은 재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지역이 마포 용산권 일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 마포와 용산이 합동 개발되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서울역 서부 역세권 주변 개발입니다. 8,000세대. 자, 제가 서울역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죠. 자, 서울역에 대한 영상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이것만 하면 100% 성공합니다. 이게 2년 전 영상이네요. 그죠? 피트 소액 투자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니까 소액 투자로 서울역 주변 투자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2년 전에. 자, 이거는 5년 전 얘기입니다. 재개발 호재, 지역 분석, 소액 투자, 서울역의 가치는, 그러니까 서울역 주변에 대한 재개발 분석을 제가 5년 전에 올린 영상이고요. 요거는 4년 전에 올린 영상이네요. 서울역 주변 재개발 호재 품은 동네는
역사 주변 700m. 지금 말씀드린 네 지역들이요. 거의 다 지하철 역사 주변 700m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 이 지하철 역사 700m 안에 사면 무조건 여러분 성공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5년 전인데 5년 전에 여러분들이 봤으면 아까 제가 얼마에 투자했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자, 2달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네요. 보니까 정부가 작정하고 개발하는 것 초강력 메가시티 6곳, 이것도 역시 서울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올렸고 3년 전에도 올렸고 5년 전에도 올렸고 2달 전에도 제가 서울역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구독하시면 여러분 돈 버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무상으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댓글에 항상 또 가격을 띄운다든가 또 바람을 붓는다라든가 뭐 그렇게 좋으면 네가 투자하지 왜 영상에다가 이런 것까지 올리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아예 관심이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네. 다만 이런 영상을 보시고도 행동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알람 설정 하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2의 서울역, 제2의 용산 같은 지역을 알려드릴 거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세미나도 가끔 참석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안목을 넓혀 가야겠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과 서울역을 놓치셨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제2의 용산, 제2의 서울역을 우리는 찾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도를 보면서 제2의 용산과 제2의 서울역이 될 곳이 어떤 지역인지, 제2의 서계, 청파, 공덕이 될 지역, 제2의 용산 전면 정비창 1구역은 어떤 곳이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역 주변을 보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계동이 있고 청파동이 있고 공덕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한 8,0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면 이제 공공재개발이 있죠. 아현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더 위쪽으로는 이제 이 부가현 뉴타운이 있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2구역과 3구역이 있는데 지금 2구역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3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가현 뉴타운도 저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이 부가현 뉴타운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특히 입지는 당연히 뭐 3구역보다 2구역이 훨씬 좋습니다만 뭐 자금 여력에 따라서 이 부가현 뉴타운은 저는 향후에 아현 뉴타운 이상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직간접적인 호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는 직주근접은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시청 광화문이기 때문에 이 부가현 뉴타운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사실상 이 서대문구에서는 재개발할 때가 이 부가현 뉴타운과 향후에 이 신촌역 주변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 신촌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또 신촌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부가현 뉴타운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신촌역 주변에 대한 개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 아래쪽에 아현 뉴타운은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이 염리동 같은 지역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겠죠. 염리 4구역이라든가 이 아래쪽 염리동이라든가 또 그쪽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대흥역 주변 공덕역 쪽으로 보면 사실상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인접하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애호개라든가 공덕역, 대흥역, 광흥창, 신촌, 이대, 아현역 이 박스권 이 네모 박스권 안에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정도는 이미 다 아파트가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개발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은 이 정도 선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촌역 주변이라든가 광흥창역 주변이라든가 대흥역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한 잘만 찾아보면 이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1, 2억대라도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사실 1, 2억대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부가현 뉴타운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고 한 3, 4억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공덕이라든가 염리동 같은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지역들도 초기 재개발입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동의서가 거쳐져 있고 구역 지정이 됐거나 구역 지정을 위반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빗금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 2억 정도로 가능하다. 물론 이 지역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서울역과 용산역과 노량진역과 신촌역을 연결하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철도 지하화 라인이고요. 신촌에서부터 서울역 그리고 남영역을 거쳐서 용산 노량진까지 들어가는 이 라인이 앞으로 엄청난 이 지역의 천지개벽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또 복합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신촌역과 서울역, 그러니까 이 주변들이 지금 다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얘기한 부가현 뉴타운이 있고, 이제 신촌역 주변도 개발할 거라 그랬죠. 뭐, 노량진 개발 계획 잡혀 있고, 이런 지역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추가로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서부역이라고 해서, 아현동부터 시작해서 신촌을 거쳐서 광흥창 지나서 여의도와 또 노량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노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선이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서부역, 그리고 지상철이 지하화로 되는 이 노선, 이 지역에 결합되는 지역들이 신촌,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 노량진역, 광흥창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라인을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이상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더 부족한 부분은 돌아오는 수요일 4월 30일에 진행하는 특별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틈새 투자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세미나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에 떠나는 기차, 마지막 기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지역들 여러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